1967년 2월 3일 새벽, 아버지는 제주도 성산면 삼달리라는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6.25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는 머리를 빡빡 깎은 채 가슴에 손수건을 매달고 입학식 하던 날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른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태어난 마을에서 약 3km가량 떨어져 있는 중학교. 하굣길에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며 산길을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 백마라는 친목 동아리와 육상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셨다. 고3을 맞이하며 마음이 급해지셨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결과 제주도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하셨다고 한다. 대학에 입학한 후 해병대 장학생에 선발되어 군인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국제시민봉사회 동아리 회장과 학과 대표를 맡는 등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다. 아버지는 1989년 4월 17일 해군 군사학교에 입교하여 13주간의 훈련을 받았다. 입교 한 달 후 첫 외박, 동기생과 함께 시내 횟집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신다. 군사교육 이후 이어진 해병대 4주 훈련, 특수수색 훈련의 일환으로 오폐수가 가득 찬 시궁창에 잠수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첫 소대장을 고향인 제주도에서 하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순탄치 않아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셨다. 소대원들과 각종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깊은 정이 들었고 특히 물이 없어 소주로 라면을 끓여 먹었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1993년 1월) 아버지는 백령도 부대로 보직이 변경되어 인천에서 약 11시간 배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했다. 찬바람이 부는 백령도는 얼마나 황량했을까? 백령도 생활 1년이 지날 무렵 휴가차 서울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를 만났다. 여자 후배와 동행한 처음 보는 여인, 아버지가 첫눈에 반한 그녀, 어머니 안복일씨다. 이후 두 분의 사랑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강원도 향로봉 지역으로 보직이 이동되면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있는 천안까지 6시간을 할애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1995년 12월 1일)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리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낡은 부대 관사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다음 해 봄,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유독 과일을 좋아했기에 제철 과일이 아니어도 먹고 싶은 과일이 있다면 구하기 위해 동네방네 찾아 헤매곤 했다. 12월 13일 초겨울 새벽 12시 55분 제주시내 병원에서 내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날 처음 마주할 때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사함에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 1998년 7월 16일
동생 권민이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고백하시길 당시 부대 업무가 바빠 야근도 많았고 잦은 회식으로 어머니와 많이 다투셨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을 해서 동생을 낳았기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짊어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둘째 권민이는 첫 돌이 다가오는데도 걸음이 늦었고 단어 사용도 늘지 않았다. 특히 엄마와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를 위해 어머니가 권민이를 데리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찾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던 아버지. 아들이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고 세상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생활은 권민이 중심으로 바뀌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매일 새벽 남의 차를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인 성남의 치료센터를 오가야 했다. 권민이의 장애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동행동만 늘어났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더욱이 아버지 스스로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아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아 힘들었다고 하셨다. 2002년 6월 아버지에게 군 생활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모두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는데 아버지는 군 특검단과 기무사로부터 2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회의감과 함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하셨고 무엇보다 가족과 아픈 아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04년 어느 날 자원대에 위치한 해군대학에서 수업 중인 아버지에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어린이집 수업 중에 사라져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순간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걱정스러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당장 동생을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괴로웠다. 다행히 1시간 후 동생을 찾았지만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초라해졌다. 이때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바보 아빠라고 마음속으로 한없이 되뇌었다고 한다. (2007년 9월) 아버지는 해병 중령 진급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모두가 기뻐했고 고생해준 어머니에게 더욱 고마웠다고 하신다. 그 후 부대장으로 보직 명령을 받고 가족 모두가 가평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이 시절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고 한다. 관사 바로 옆에 산과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깨끗한 자연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껏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고 권민이는 특수학교 고등부를 거쳐 전공과까지 진학을 했다. 권민이의 거친 행동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더욱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이해해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아버지는 이제 조국의 안보를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쳤던 30년 6개월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인생 이막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음에 자랑스럽지만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며 가족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다 보니 아픈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바보 아빠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픈 아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며 사랑을 고백하신다. 그동안은 나라를 지키느라 소홀했으나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겠노라 다짐하시며 오늘이 있기까지 가족의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한 어머니에게 고맙고 미안함을 전하고 계신다. 아빠! 우선은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건 좀 어색하지만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시는 일을 했던 아빠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랑 권민이가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신 점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하고 더 많이, 더 자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아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자주 표현 못했지만 사랑합니다.